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밤 9시 한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설명드려야겠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담도암입니다. 이 담도암은 췌장암 못지않게 굉장히 어려운 암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최근에는 어떤 치료법으로 좀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의 유창훈 교수님과 함께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아산병원 유창훈입니다. 네, 저희 비욘디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와주셨잖아요. 네. 그쵸. 저희 인사 좀 자세하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서울 아산병원 종양내과의 이제 간담최암 팀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 이제 간담최암, 그러니까 신경대부분 종양 환자분들의 전신치료, 항암치료,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이제 핵약 치료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1년 반 동안 미국 UCLA 병원에서 네. 연수를 마치고 최근에 이제 복귀했습니다.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2달 전에요. 정말요? 시차 적응을 다 되신 거죠? 이제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요. 담도암, 췌장암, 간암, 그리고 신경내분비 종양 까지 진료를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신경내분비 종양 이거는 조금 생소한 느낌이 들어서 좀 희귀한 질환이죠, 네, 교수님?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희귀한 질환에 속하고요. 예전에는 거의 이제 이 병이 한국 환자한테서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잘 몰랐던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교수로 발령 받았을 때가 10년 전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한 의사가 한 2-3명 정도의 환자만 갖고 있으니 이 질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산병원에서 그 당시 이제 유창식 안병원장님께서 이 젊은 의사가 한번 신경내부 종양을 제대로 한번 다 모아서 전문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비교적 희귀암이라고 판단됐던 신경내부 종양의 진단 그리고 치료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진행이 됐고 해보니까 생각보다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약 치료, 새로운 치료, 신약 임상 연구들도 이제 저희가 가져와서 최근에는 신경내분 환자분들이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도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 아주 비싼 치료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내부 종양도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희귀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희귀해서 일반 의사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룰 수 있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저도 이 종양 자체가 너무 생소해서 한번 사실 이런 거는 좀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자세히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께서는요, 특히나 이제 어떤 새로운 치료 옵션을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임상 연구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교수님께서 주도한 담도암 신약 연구를 통해 이제 말기 담도암 환자들의 좀 기대 수명이 연장되었다는 것들이 증명되기도 했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까지 영향을 줬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 자랑을 마음껏 해주세요. 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자랑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이제 네, 슬라이드를 잠깐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으로 간담체암을 이제 보기로 하고 발령 받았을 때가 2016년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담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쓸 수 있었던 약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미스타민, 시스플라틴 항암제 하나밖에 없었고 거기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젤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5FU라는 항암제를 쓸 수 있었는데 종양이 대부분 이제 2개월 만에 진행을 되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6개월 안에 사망하는 이제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저로서도 우울했죠. 사실은 이제 환자분한테 어떤 치료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저희가 젊은 의사로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시키고자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췌장암하고 제가 담도암을 같이 보는데 췌장암에서는 이제 그 오니바이드라고 하는 신약이 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안 나왔지만 미국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이제 한국
환자분들한테 담도암하고 췌장은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2차 항암제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임상경을 진행했었고 성공적으로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란셋 온콜로지라는 저널과 굉장히 저명한 네, 저명한 저널이고 이제 저널이죠. 자마 온콜로지라는 저널에 이제 와. 실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UCL에 있는 동안 미국 각지에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 요청받아서 네. 비행기 타고 이제 여기저기 다녔었는데 정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기억 중에 하나가 MD 앤더슨이라고 해서 이제 네네네.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네. 유명한 이제 암센터입니다. 네. 초청을 받아서 담도암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해달라고 했을 때 소개 멘트가 그거였어요. 거기 소화기내과 분과장님이 이제 오니바이드라는 항암제를 담도암에서 쓸 수 있게 해준 유치원 교수가 왔다. 강의를 들어보겠다고 했었을 때는 이야. 상당히 이제 뜻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진행했던 다른 연구 중에 하나는 이거는 뭐 제가 디자인해서 제가 모든 걸 한 건 아니고 이제 여러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이제 연구자들이 모여서 진행을 했었던 면역 항암제 임상 연구입니다. 제미스타민 네. 시스플라틴 항암제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를 이제 추가를 해서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란셋이라는 이제 아주 좋은 논문에 실렸고 이거를 통해서 지금 NCCN 가이드라인을 해서 저희가 우리나라 심평원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상당히 많이 참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의사들도 여기에 근거를 해서 이제 항암제 처방을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1차 면역 항암제 병합요법 이제 연구 결과는 요 처음에 1차 요법의 표준 요법으로 지금 실려 있고 제가 임상경을 진행했던 오니바이드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도 아시아에서만 연구됐던 결과를 자기네 걸로 아주 표준 치료를 받아들이긴 쉽진 않죠.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other recommended regimen 중에 하나로 저희가 리스트업이 돼 있어서 상당히 미국에서 많이 쓰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 사실 이게 가이드라인이 한 줄 추가되고 바뀌고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정말 네. 뜻깊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이제 최근에 제가 자랑을 할 게 있다면 네. 이건 제가 연수가 있을 때 이제 발표한 건데 간암입니다. 이제 담도암하고 이제 간암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면역 항암제, 표적 항암제를 이제 병합한 임상용을 진행했었고 관련해서 이제 면역 항암제가 왜 이제 면역 항암제 간암에서도 쓰이고 담도암에서 쓰이는데 어떻게 내성이 생기는지 처음부터 안 되는 사람 왜 안 듣는지 잘 듣다가 안 듣는 사람은 왜 안 듣는지에 대해서 내성 기전을 밝힌 연구가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연구에 실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임상 의사, 특히 종양학 임상 의사 중에서는 최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이제 내성 기전을 극복할 수 있는 물질을 타겟을 찾아서 저희가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보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새로운 어떤 치료 옵션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게 느껴집니다. 사실 하나하나의 치료 옵션이 새로 생긴다는 게 환자들한테는 엄청난 의미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앞으로 더 많은 신약들이 나오겠죠, 교수님?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잠깐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담도암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인사 주셔서 잠깐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키보드 매니아님, 송하연님, 오영도님, 강나영님, 섬섬옥수님, 러블리 수지님 들어와서 실제로 이제 질문도 주시고 이제 인사도 주시고 계신데요. 질문은 잠깐 기다려 주시면 제가 교수님께 전달을 드려서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담도암에 대해서 좀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담도가 정확히 뭐 어디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담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희 병원 그림 일러스트레이터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진짜요? 네, 이건 저희 그린 건데 일단은 담도는 이제 말 그대로 뒤에 도가 붙죠. 그래서 담도는 이제 담즙이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담즙은 어디서 생기느냐? 이제 간에서 생기고요. 그래서 간에서 아주 현미경으로만 보이는 담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비유를 하자면 시골길에서 이제 국도가 되고 국도에서 고속도로가 되는 것처럼 점차적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굵어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부터는 이제 CT에서 이제 막히면 종양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담도 흐름이 막히면 보이기 시작하고요. 여기부터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간내 담도라고 부르고 간내 담도에서 간 바깥쪽으로 이제 나옵니다. 담즙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나오고 결론적으로는 담즙이 하는 역할은 소화제죠. 그래서 소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12지장으로 빠집니다. 12지장으로 빠지고요.
그다음에 담즙이라는 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담낭이라는 거는 여기에 일부 소화를 한 번에 식사를 하면 한 번에 뭐 담즙 모아두고 있다가 쭉 배출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이드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담도는 기본적으로는 기능 자체는 없다. 그 자체로서 뭐를 기능을 하거나 소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도 그렇죠.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하수구를 비교를 하는데 집안에 하수구가 막히면 하수구 자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집 엉망이 되죠. 냄새도 나고 그쵸. 이제 지저분해지고 거기에서 감염도 생길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암이 생기면 그 암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담즙이 배출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담도암 분류는 간 안에 생기면 간내 담도암, 간 문부, 간 입구거든요. 간 입구에서 생기면 간 문부 담도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내려와서 원위부라고 합니다. 이게 간에서 좀 멀리 있는 원위부 있으면 원위부 담도암, 담낭에서 암이 생기면 담낭암이라고 합니다. 이 구분은 저희가 해부학적 구분인데요. 왜 이렇게 나누냐? 수술 방법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내 담도암으로 있다 그러면 저희가 수술이 보통 일반적인 간세포암 치료하는 것처럼 간만 절제하면 되고요. 이제 담낭암은 담낭 절제하면 되고요. 이 원위부 담도암은 보시면 이게 여기 있는 게 췌장이거든요. 원위부 담도암은 수술 방법이 췌장 수술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 간 문부 담도암은 이게 담도도 잘라야 되고 수술할 때 간도 같이 절제를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도암 분류로 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의사들이 보통 얘기해도 담도암이라고 하지만 그 담도암이 상당히 이제 크게는 한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도암 할 때 항상 담낭암이 같이 좀 이야기가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수술 방법이 달라진다. 다 달라집니다. 네. 이런 설명을 좀 주셨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알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위치를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TV나 이런 데서도 안내되는 부분들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네, 의대 교육 과정에서도 이 담도에 대해서 잘 배우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간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만 이제 담도에 대해서는 잘 배우지 않고 이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사들도 이제 담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편입니다. 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분류에 따라서 이제 수술 방법도 다르긴 하지만 합병증 나타나는 이제 패턴도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들한테는 이게 황달은 안 나타날 거지만 통증이 있으실 것 같다. 전이가 잘 된다.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전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될 수 있지만 황달이나 담도염이 심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네. 근데 이 사진을 보면서 궁금한 게요. 네. 이게 CT나 흔히 이런 영상 검사를 통해서 나오나요? 문제가 꽤 있어야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도라는 건 원래 CT에서 잘 안 보이고요. 잘 안 보이는데 어디가 막혀서 그 담즙이 고이면 늘어나죠. 그러니까 고무수가 이제 어디가 막히면 뒤가 늘어나는 것처럼 늘어나면 CT에서 보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담도는 이제 특히 간내에 있는 담도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네. 그렇군요. 이따가 이제 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여쭐 예정이지만 이게 좀 발견이 어려운 이유가 있네요,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기 검진이 안 되는 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이 담도암이 이제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조기 발견이 어렵다 이런 말씀도 주시긴 했는데요. 이게 췌장암이랑 비슷하게 좀 굉장히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지금 현황이 어떤지, 발병률은 어떻고, 사망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통계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요 암 발생 현황 2022년도 최근 이제 통계고요. 이제 보시면 갑상선, 대장, 폐 이렇게 순서도 있고 담낭, 기타 담도가 우리나라에서는 9위입니다. 모든 악성암 중에 3%고요. 이제 남자, 여자는 큰 차이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발생 기준 7,848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서구에서는 아주 희귀암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담낭하고 기타 담도암이 그래도 흔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담낭 담도암이 이제 흔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나라는 태국이고요. 태국은 이제 민물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간혹충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이제 담낭 담도암이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희귀암 중에 속한다는 말이 사실은 치료제가 좀 더 개발되기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3% 정도에 해당이 되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 발병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률에 대한 것도 혹시 네, 뒤에 네네. 치료 성적 네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전체 치료 성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네. 보시면 갑상선 대장 폐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치료 성적이 상당히 이제 올라오고 있죠. 이게 5년 생존율이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제 췌장암 제가 보는 췌장암하고 이제 담낭 같은 경우는 이 개선 비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지고는 있지만 생존율 증가만 봤을 때 이제 10.8%의 증가를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큰 원인은 조기 진단이 어렵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다른 네네. 암종을 봤을 때 이제 5년 생존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상당히 좋은 암종들은 대부분 조기 진단이 가능한 암들이고요. 이제 췌장과 담낭담도암은 진단됐을 때 이미 이제 수술이 어렵거나 완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합병증이 암으로 인한 합병증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 이후 치료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이런 문제 있겠고 원인 중에 하나겠고, 이제 치료 약제 개발도 비교적 이제 좀 더딘 편입니다. 다른 암종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93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한 10%밖에 5년 생존 증가하지 못했는데 네네. 앞으로는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래프의 어떤 기울기를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쉽죠. 네. 다른 암종은 그래도 되게 어려운 암이라고 알려진 암들도 굉장히 요즘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네네. 이게 조금 더디게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좋겠는데 하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이유를 잠깐씩 언급해 주셨긴 했지만 일단 조기 진단이 어렵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일반 검진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진에서 이제 우연히 발견되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우연히 전암성 변변이라고 해서 네. 지금 저 말이 이제 뭐 질문도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 보면 담낭 용종 같은 경우도 이제 1cm 이상 크기가 크다 뭐 이러면은 네네네. 저희가 이제 이게 담낭암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권고도 있기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담낭 용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검진 통해서 발견하신 거예요? 혹시? 네네. 이쪽 검진 통해서 이렇게 증상이 없는 게 뭐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이게 조기 진단이 비교적 가능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뭐 용종이 있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크기가 커지거나 그런 하는 건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사실 조기 진단이 상당히 어렵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제 황달이 생기거나 이제 증상이 생겨야지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꽤 흔합니다. 근데 차라리 이제 황달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차라리 아주 조기에 진단이 돼서 어느 정도 수술까지 가실 수 있는 경우도 많고요. 황달이라고 하는 이제 증상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암이 꽤 진행된 상황에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증상이 생길 거면 빨리 생겨서 빨리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증상의 정도와 병의 진행 상태가 비례하는 게 또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증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쭙고 싶은데요. 아까 황달 잠깐 말씀 주셨고 네. 또 내용을 찾다 보니까 뭐 소변의 네. 색깔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황달이 이제 기본적으로 네네. 어떤 기전이냐. 이제 황달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담즙이라는 게 간에서 생성돼서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막고 있는 거죠. 하수가 막혔다 표현을 드렸는데 하수가 이제 앞니 막고 있으니까 이게 역류를 하는 거죠. 역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다시 위로 올라가서 혈류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담즙이 색깔이 검거든요. 이제 네네. 검는데 이제 그게 피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이제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눈 같은 경우도 이제 공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네. 노랗게 변하게 되는 건데 그게 황달이고요.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는 피가 콩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오면 색소가 황달 색소가 이제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변 색깔이 아주 검게 나오게 됩니다. 콜라색처럼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그래서 그 소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황인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자체가 약간 노랗다 보니까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이제 소변 색깔 변화가 있어서야 이제 내가 황달이 생겼구나 병원에 가야겠다라고 이제 병원에 가셔서 진단 받으셨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아까 콜라색이라고 네, 콜라색은 아주 진한 색. 네, 말씀을 주셨는데 소변색을 잘 좀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황달도 말씀 주셨고 이제 그와 연관해서 이제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도 말씀 주셨는데 혹시 더 뭐
호소하시는 증상이나 나타나시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황달이 이제 황달이 가장 이제 담도암의 음. 특이적인 이제 증상이고요. 그 두 번째는 황달이 이제 담즙이 고여서 생기는 문제. 담즙이 고이면은 그 이제 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담도염이 생기는데요. 담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그러니까 열도 열이지만 이 오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네네. 벌벌벌 떠는 오한이 상당히 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 황달과 이제 이런 오한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 증상 자체가 담석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어차피 똑같이 이제 뭐가 막혀서 담도를 막아서 생기는 네네. 거기 때문에 이게 담석 증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음. 일단은 담석이 막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주 응급이기 때문에 음. 담도염은 아주 응급이기 때문에 꼭 응급실로 가셔서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혹시 질문 주신 거 좀 잠깐 네. 보겠습니다. 송효선님 질문인데요. 혹시 소화불량이랑도 연관이 있는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 담도암 환자분 중에 소화불량은 꽤 흔하게 호소하시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담즙 자체가 지방을 소화시키는 액체이기 때문에 뭐 췌장 문제도 있고 담도 문제가 있을 때 소화불량이 생기긴 하는데 소화불량의 전체 소화불량을 봤을 때는 담도암 때문에 소화불량이 생기시는 분은 이제 아주 극소수라고 보셔야죠. 소화불량의 원인은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이제 위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래서 소화불량이 있다고 했을 때는 처음부터 저희가 담도암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먼저 이제 위기능 장애라든지 장 기능 장애를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 관련 약을 써보고 물론 피 검사를 해야겠죠. 피 검사를 해서 이제 보통 간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만약 그게 정상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위장 관련된 이제 치료를 하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소화불량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 간 기능 문제가 있다. 제가 AST, ALT라고 하는 피 검사들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영상 검사, 초음파라든지 CT를 찍어서 담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소화불량도 굉장히 흔한 증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나타나시는 분들도 네.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담도암이 걱정이 된다. 이런 분들한테 복부 CT인가요? CT를 찍어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렇진 않나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그러니까 담도라는 게 CT에서 거의 잘 안 보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아주 이상이 있는 경우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 담도암의 정도라는 게 이제 정기적으로 CT를 찍어서 체크가 그러니까 이제 조기 진단이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2년에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하시면서 저도 정기 검진을 받으니까요. 뭐 CT가 있다라고 하면 전반적인 소화기암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해보실 수는 있다. 특히나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아니면 본인이 예전에 이제 담도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아니면 이제 간흡충 진단을 받으셔서 간흡충 진단을 예전에 받으셨으면 네네. 이제 담도암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다. 뭐 그냥 해보실 수는 있지만 꼭 담도암의 이제 검진 목적으로 CT를 하는 경우는 저희가 검진을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제 이번에 정상이면 또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 노출 위험도 있죠. 득과 실을 좀 따져야 따지셔서 되는데. 이제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가족력이라든지 네. 이제 본인의 예전에 간흡충 병력 같은 것들도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은 찍습니다. 정말요? 저도 환자분 매번 보다 보니까 사실 저도 네네. 심적으로 좀 이제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쵸. 불편하거나 저도 이제 먹다 보면 소화불량이 생기니까 2년에 한 번씩 정도 CT 환자분들 공부하기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네. 복부 CT를 찍으면 되는 네. 거죠, 교수님? 네. 그렇군요. 이게 뭐 매번 뭐 늘상 찍기는 어렵지만 혹시 뭐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한 번 정도는 찍어 보실 수도 있다. 뭐 이 네. 정도로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호, 의심, 증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고위험군 네. 따로 있을까요, 교수님? 고위험군은 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먼저 좀 제가 먼저 설명을 주실까요? 설명드릴까요? 예. 아까 제가 이제 담도암 증상 말씀드렸을 때 황달하고 담도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담도암 치료가 어려운 중에 하나가 이제 황달 담도염입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담석도 비슷하게 증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담석이 이제 보통은 담낭에 담석이 있다가 이게 넘어가서 이제 담도를 막으면 장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담즙이 고이게 되고
장에 있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기에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염증을 농을 만드는데 이게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제가 전공의 때 기억나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오후 1시에 수술 예정이었거든요. 8시 보고 괜찮다. 근데 8시 30, 오전 30분에 간호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선생님, 저 환자가 열이 나고 엄청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30분 전에 멀쩡했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환자분이 그러니까 폐혈증이 진행이 됐던 거죠. 담도염이 생겨서 그 폐혈증 때문에 수술도 다 취소되고 거의 돌아가실 뻔 하다가 3일 만에 거의 중환자실 나오셨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담도염이 걸렸다라고 하면 사망률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암보다 훨씬 무서웠죠. 근데 최근에는 이런저런 시술로 인해서 담도염이 상당히 조절이 가능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암 치료하기도 전에 이런 담도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담도 배액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셨던 이제 환자분들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이게 금속이죠.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텐트를 넣어서 이 암 때문에 좁아진 담도를 늘리는 거고요. 이제 이거는 내시경 쪽으로 이제 금속을 넣어서 연결한 거고, 요거는 이제 내시경 쪽으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 밖으로 몸 밖에서 관을 집어넣어서 밖으로 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통해서 황달이나 저희가 감황이라고 하거든요. 황달을 감소시킨다. 감화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수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아니면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원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간흡충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어떤 네네. 내용인가요? 간흡충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는 상당히 흔한 원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가 아주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간흡충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 담도암의 발병 원인으로서의 역할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데이터가 논문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미국 MD 앤더슨에 초청받아서 갔을 때 거기 이제 교수님이 비교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태국 담도암 환자분들의 이제 조직, 그다음 미국 담도암 환자분들 조직, 한국 이제 부산대 병원 이제 교수님께서 거기 연수가 계시는 것 때문에 공동 연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개를 비교해 봤더니 한국 환자분들의 담도암의 이제 성격은 미국 환자들의 그것과 비슷하다. 태국 환자들하고는 다르다. 그걸 봤을 때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기생충약도 뭐 정기적으로 먹고 있고 더 이상 민물고기를 그냥 생으로 이제 드시지 않다 보니 간흡충의 발병 빈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제 서양의 담도암을 이제 닮아가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담도암은 주로 이제 간에 덩어리로 생기는 담도암이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간 안에 덩어리로 생기는 간내 담도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게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민물고기를 회로 먹는 거는 일단 절대 안 되는 거죠, 교수님? 네, 절대 안 됩니다. 바다고기는 상관없습니다. 네, 요거는 일단은 절대는 피하시는 걸로 네.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드시고 계시면 정기적으로 간흡충과 네네. 관련된 기생충 약은 일반 기생충 약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너무 좋아서 그걸 뭐 정기적으로 한 1, 2년에 한 번씩 드신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셔서 간흡충 관련된 검사가 있거든요. 검사와 이제 약제 처방을 받으시길 권고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좀 우리나라에도 많이 줄고 있어서 서양의 담도암이랑 비슷해지고 있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그리고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네. 환자분들 비형 간염이 많으시잖아요. 네. 이제 비형 간염도 담도암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지방간 그런 것도. 그렇군요. 네, 그럼 또 슬라이드를 또 준비해 주셔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네. 뭐 담도암이면 무조건 이제 항암제 뭐 이렇게 써야 되냐라고 하는데 일단 근치적인 방법은 수술을 하는 겁니다.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부터 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술 방식은 이제 암이 담도암 발생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엔 그 병기나 수술의 완결성 정도에 따라서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진단이 일단 조기 진단이 되게 어렵다고 네, 말씀을 맞아요.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수술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퍼센트가 많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10명 중에 한 생각이 들어요. 2명에서 3명밖에 안 된다고 보셔야죠. 이제 제가 근무하는 서울 아산병원이 워낙 이제 네네. 담도암 수술로 유명한 병원이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보면 5대 5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말요? 네, 수술하고 오시는 거죠. 수술하고 이제 아, 항암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랑 예. 수술이 안 돼서 이제 처음부터 항암제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반반인데 아마 음, 이제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마도 2대 8 정도. 네, 그게 현재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수술을 일단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네, 조금 더 희망적인 상황인 맞습니다. 거는 네, 분명한 거죠? 그렇군요. 네. 우선은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한지를 먼저 고려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기 전에 질문 조금 네, 받아보고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윤숙님께서요, 가족력이 혹시 있는 암인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족력은 그러니까 이렇게 유전성으로 오는 병은 아니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던 식이 습관이 비슷한 경우, 이제 가족끼리 민물고기를 다 생으로 드셔서 다 음, 가족끼리 이제 간흡충이 이제 걸렸었다. 음.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 제 환자분 중에서는 가족 중에 두 분이 형제가 이제 두 명이 이제 똑같이 담도암에 걸려서 저한테 아, 치료를 받으셨던 이제 있거든요. 유전적인 것보다는 이제 생활 패턴에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고 비형 간염도 마찬가지죠. 보통 비형 간염이 어머니가 비형 간염이 있는 경우에 이제 자식들이 이제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위험 인자가 같이 공유가 되는 음. 경우에는 이제 가족에서 호발할 수 있는데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근데 다만 이제 BRCA2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네. BRCA2 브라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 브라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원래는 제일 잘 알려진 거는 이제 안젤리나 졸리 네. 때문에 잘 알려져 난소암이나 난소암이라고, 네. 유방암 유방암, 때문인데요. 네. 이제 BRC 유방암이나 난소암 BRCA1이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흔하고요. 음. BRCA2라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담도암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어, 네, 그 이제 확인해 봤을 때 이제 꼭 담도암이 아니더라도 이제 여자 형제가 이제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이 있는 경우가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증상과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좀 보겠습니다. 네버올드 님께서 어깨 통증이 있으신데 네. 이게 뭐 담도암이랑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깨 통증 뭐 이게 이제 가능성이 뭐 있냐고 하면 있기야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네.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네. 거죠? 이제 어깨 오. 통증은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어깨가 진짜 안 좋아서 그렇겠죠. 네. 이제 네네네. 그런데 이제 담도암 중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횡격막이 이제 자극이 되는 경우에 음. 오른쪽 어깨가 이제 아프신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만약에 이제 오른쪽 어깨가 아프고 뭐 이제 정형외과 갔더니 어깨가 아무 문제가 음. 없다. 그러면 한번 이제 복부 쪽으로 검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에 어. 이제 덩어리가 있는 경우에 횡격막을 자극할 수 있고 횡격막이 자극이 되면 이제 어깨가 이제 아플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죠. 이제 특히나 간내 담도암이 이제 덩어리가 크게 형성돼 있는 경우에는 황달이 아니라 이제 통증으로 증상이 올 수도 있고 그게 어깨 통증으로도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어깨고요. 만약에 특히 오른쪽 근데 오른쪽인 경우에 어깨가 괜찮다. 정형외과에서 괜찮다고 했다면 한번 이제 간 쪽, 꼭 담도암이 아니라 간세포암도 이제 통증 유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에 혹시 종양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너무 이렇게 걱정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네. 요 정도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송이 님 질문 한번 볼까 봐요. 복통이 간간이 있어서 복부 초음파를 했는데 슬러지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네. 이거는 좀 네, 아마 이제 연관이 담낭에 있을까요? 슬러지가 많다 하시는 것 아, 같고요. 네네. 담낭이라는 데가 원래 이제 담즙이 이제 고여 있는 데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뭐 비유를 하자면 이제 강이 하류가 되면 이제 밑에 모래가 쌓이는 것처럼 음. 이제 그 슬러지가 쌓이는 게 그 우르사는 보통 그 슬러지를 녹이는 거죠. 약으로 녹이는 건데 복통이 이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제가 이제 전문으로 하기보다는 소화기내과라든지 외과에서 주로 보시는데 이 복통이 슬러지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거를 담낭 절제술을 했을 때 이제 복통이 완전 좋아지시는 경우도 있어서 참 잘했다라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드시니까 수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술했는데도 이 복통이 그냥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요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치아랑 잇몸이 검정색으로 변했다. 이것도 이거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 네, 네네. 치아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요. 얼른 좀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혹시 좀 더 진행이 된 상태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하는지 설명 네네. 부탁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일단은 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뭐 이제 국소 진행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국소 진행성 종양 같은 경우는 암이 그냥 거기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모여 있고 이제 모여 있는데 이게 수술적으로 절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담도암 같은 경우는 크게 1cm가 안 돼도 수술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치가 상당히 고약한 데 있는 경우에는 네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종양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국소 진행성 종양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고요. 전이성 종양이라는 건 암 자체가 피를 타고 다른 장기로 갔을 때 그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수술하는 것 자체 이미 피로 넘어가 있는 암세포를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수술이 생존 기간을 연장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항암제를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1차 치료 보통 이제 처음 수술이 안 되거나 이제 전이가 있거나 아니면 수술하셨다가 재발한 경우에는 항암제를 이제 거의 한 10년 동안 젬스타빈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를 쏘았었고 이 약제는 영국에서 개발된 약제였습니다. 이제 보통 이걸 썼을 때 한 11개월 정도 환자분이 생존을 하신다라는 게 이제 데이터였고 네. 이제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약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임핀지라는 약과 키트로다는 약 모두 네네. 다 비슷한 정도의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항암제 추가적으로 썼을 때 효과가 개선이 되고 더 좀 좋았던 거는 이게 단기 생존뿐만 아니라 장기 생존율도 역시 증가했다. 저희가 2년 그러니까 담도암으로서 2년 이상 생존하시면 저희가 비교적 장기 생존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비율을 한 2배, 2배 정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아직 급여가 되지 않아서 비싸긴 하지만 최대한 장기 생존을 위해서 면역 항암제를 같이 쓰시도록 권고를 하고 이제 있고요. 이제 뭐 아마 환자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실질적인 이제 환자 치료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환자분이 이제 간내 담도암이죠. 아주 젊으신 분이었고 9cm가 넘는 종양에 이렇게 임파선 전이 됐어서 사실상 4기 이제 말기 상황에서 진단되셨고요. 이제 젬스타빈 시스플라틴의 면역 항암제를 같이 시행했던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약제가 허가가 안 됐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 제가 주도했었던 임상병에 등록을 하셨었고 7주기 항암제를 했더니 9cm 있는 암이 이렇게 줄었고요. 임파선도 상당히 많이 이제 정리가 됐었습니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학제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수술을 진행했었는데 수술을 거의 다 제거했는데 이 임파선 하나를 못 댔습니다. 이거는 이제 콩팥 근처에 있고 혈관 뒤쪽에 있어서 위치가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면역 항암제만 하면서 방사선 치료를 하자. 그래서 이게 병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환자분은 현재는 이제 항암 치료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CT만 찍으면서 이제 지내시는데 말기로 이제 4기로 진단되셨는데 현 시점에서는 항암제 없이 아주 건강한 삶을 직장도 다니시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다니시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성공적인 치료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케이스를 이제 보시면 너무 진짜 뿌듯하실 그렇죠. 것 네. 같아요. 이런 환자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기운을 저희도 이제 환자분도 네. 좋으시지만 저희도 이제 많이 기운을 받아서 다음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네. 면역 항암제는 잘 맞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담도암에서도 좀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2차 예상요법은 만약 1차 요법에서 잘 안 들었다. 잘 네네. 들었으면 좋겠지만 2차 예상요법은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의 치료법은 대부분 환자분 6개월 이상, 6개월 이내에 이제 돌아가셨었는데 최근에 이제 풀폭스라는 항암제와 오니바이드라는 항암제가 네네. 우리나라에 쓸 수 있게 되고 아직까지는 다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인데 보시면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 영국에서 개발됐던 풀폭스 항암제 6개월, 오니바이드는 8개월 정도고요. 이 치료 부작용이 조금 프로파일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약은 제가 개발한 약이라고 해서 꼭 제가 이 약을만 이제 공고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이 풀폭스 약을 공고하기도 하고 오니바이드를 공고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표적 항암제가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표적들이 조만간 혹은 현재 이제 약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 이제 타겟이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총 한 30에서 40%까지는 표적 항암제로 치료가 미래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FGFR2, HER2, IDH1 이제 다 관련해서는 약제들이 다 어느 정도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이제 약제를 쓸 수 있게 됐고요. 최근에 좋은 소식은 FGFR2 표적 항암제가 아주 비싼 항암제거든요.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약으로 알고 있는데 급여를 이제 받게 됐다. 그래서 정말요? 유전자 드루잉이 있으면 비교적 이제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 자, 모든 담당 환자분들한테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종양 유전자 분석이 꼭 필요하다. 치료를 위한 필수 항목으로 하셔야 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게 급여가 안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 부담이 있어서 어느 분들은 나중에 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면 꼭 처음부터 진단 시부터 하시는 게 추천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요렇게 2차 치료까지 설명을 주셨습니다.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표적 항암제도 많은 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정말 치료 옵션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질문을 주신 내용들을 남은 시간 동안 또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제가 전달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섬섬옥수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담도암 항암 중에 있는데요. 이제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시다고 요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나요, 교수님? 허리 통증은 크게 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암과 상관없는, 저도 오늘 오셨던 환자분 중에 이제 지난주에 췌장암 환자분이었는데 췌장암도 이제 등이 잘 아플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허리가 너무 아픈데요 그러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형외과 가셔서 한번 검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셨더니 압박골절,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여성분이었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압박골절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MRI 찍고 바로 시술했더니 금방 좋아졌다 말씀하셨거든요. 다행이네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척추 뼈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담도암이 있으면서 전이가 이제 4기라고 하셨는데, 전이가 이제 척추 근처, 그러니까 대동맥 근처에 있는 림파손으로 전이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골반에서 올라오는 이제 신경들이 있거든요. 그 신경을 이제 건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등 쪽이 허리나 등 쪽이 아프실 수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는 주치의 선생님께 허리가 아프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이 허리를 아플 수 있는 위치에 지금 전이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허리와 관련된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가셔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변색에 대한 질문을 또 주셨습니다. 한두 달 전부터 소변색이 진해졌다고 하는데요.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가보셔야 되고요. 일단 소변 검사, 갈색으로 나올 때 이게 이제 일반인 분들이 잘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게 갈색인지 아니면 이게 피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혈뇨인지 아니면 이제 황달 때문에 이게 색깔이 변한 건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덩어리 같은 게 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혈뇨거든요. 혈뇨고 비뇨기과를 가셔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 검사를 먼저 피 검사와 소변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간 기능이 나빠져 있다 그러면 이제 담석 혹은 담도암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혈뇨가 나온다, 이제 소변 검사에서, 그럼 이제 비뇨기과를 통해서 이제 요로 결석 아니면은 방광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인생 후반전님 질문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낭용종 8mm가 발견이 돼서 이제 CT를 다시 찍게 되었고, 이제 5mm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자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담낭 쪽 간헐적 통증이 발생하여서 건강검진을 시행했는데 감마 GTP 수치가 150으로 높게 좀 관측이 되었다고. 네, 저도 용종 이제 5mm짜리가 있어서 계속 CT를 찍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마다,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추적 검찰하는 건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통 이제 담낭이랑 하니까 오른쪽에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 감마 GTP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담즙이 정체되거나 담즙 배출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를 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건강 문제를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감마 GTP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고요. 제가 보통 간 기능 검사를 할 때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AST라는 수치, ALT라는 수치, ALP라는 수치 다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만약에 ALP와 감마 GT가 같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담즙이 정체가 된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뭐 초음파라든지 CT를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걸 공고해 드리고 특히나 AST/ALT라는 것까지 다 올라가 있다 그러면 꼭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감마 GT만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제 뭐 최근에 음주를 하셨거나 그런 것과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담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셨다 그러면 소화가 이제 지방질 소화를 하실 때 담낭이 이제 무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해서 아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아팠을 때 그 직전에 어떤 식사를 했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과식을 했는지 아니면 아주 이제 기름진 음식을 드셨는지. 네. 네. 그리고 신용태님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최근 간 문무, 담도암, 비스무스 E타입이라고 들었는데 좌측 간 쪽에 조금 침범하여 절제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술을 열흘 정도 앞두고 있는 게 혹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지요? 네, 환자분들이 저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제가 수술하는 의사는 아니라서 지금 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비스무스 E타입이고 좌측 간 쪽에 조금 침범했다면 아마도 이제 담도 절제와 좌측 간 절제를 이제 같이 시행하실 예정일 것 같습니다. 이제 비교적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체력 관리 필요하고 저는 이제 환자분들은 항상 이제 감기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코로나 이후는 특히나 그렇지만 수술 전에 열이 나거나 이제 다른 사람한테 뭐 이제 감염을 줄 수 있는 이제 그게 걸리면 수술이 취소가 되는데 최근 상황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수술이 취소되면 그 다음에 다시 잡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군요.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감기라든지 뭐 이런저런 그런 감염 관련된 거를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는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노로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설사 하루에 6번씩 해서 몸무게 쭉 빠져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 수술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지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컨디션 회복이 정말 어려우시겠죠. 네. 그렇군요. 네, 컨디션 관리를 수술 전까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너무 감사하다고 어머니와 힘내서 잘 이겨보겠다고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모농차님께서 이제 외할머니께서 담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황달이 오기 전까지 많은 병원을 다니고 피검사, 소변, 대변 검사 이상은 있는데 담도암을 모를 수가 있는지 네, 여러 병원을 갔지만, 담도암 자체가 뭐 그나마 최근에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예전에는 거의 의사들 내에서도 거의 알려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담도암을 의심하지 않으면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제 CT나 MRI 같은 경우에서도 아주 정확한 검사가 아니면은 찾기가 어려워요. 펫이나 이런 검사도 아직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황달이 오기 전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검사를 해도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아주 숙련된 의사라도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뭐 어떤 검사들이 있을 때 황달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으면 빠르게 의심해서 합병증 오기 전에 이 담도염이라든지 간 농양인과 같은 합병증 오기 전에 빠르게 이제 진단하는 게 이제 우선이죠. 그래서 의심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놓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암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펫CT로 병변 기술을 알 수 있나요? 또 이런 질문 추가로 주셔서요. 네. 그 병변 이제 저희가 이제 병기죠. 병기를 판단하는 데는 주로 3가지 검사를 씁니다. 첫 번째는 CT, 두 번째는 MRI, 세 번째는 펫인데요. 이제 펫CT에서 주로 보고자 하는 거는 원격 전이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즉 사기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보통 펫CT를 찍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CT, MRI, 펫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뭐 펫은 원격 전이를 잘 보고 MRI는 간 부분이나 담도 침범을 잘 보고 CT는 복막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전반적으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3가지를 다 종합해서 봐야지 꼭 하나만 보고 이제 이제 병기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더 있기는 한데요. 시간이 벌써 50분이 금방 가죠, 교수님.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민도 나누어 주시고 했는데요. 오늘 좀 희귀하지만
어려운 담도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께 이거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다는 내용 있을까요? 네. 그 담도암이 치료가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제 담도암 관련해서 수술, 그다음에 소화기 시술, 항암 치료 모든 부분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료진을 찾아가셔서 이제 힘드신 것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궁금하신 것도 얘기를 하셔서 일단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저도 환자분이 많이 대기가 길고 하면은 "이건 다음에 설명드릴게." 하고 이제 말을 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다 기억은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네네. 궁금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되면,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다시 또 설명드리고 하니까, 음. 궁금하신 걸 너무 참지 마시고 매번 그래도 여쭤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바쁘실 텐데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